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3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이제 일요일 3교시라서 이제 7시입니다. 7시니까 여러분 기상하시면은 같이 저랑 한번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청하시지 않은 1교시, 2교시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나중에 뭐 댓글로서 인증 부탁하면 됩니다. 인증 부탁드리니까 꼭 좀 들어주시고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기대할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해주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일본의 반도체 몰락, 반도체 폭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 관련된 그런 또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기 위해서 헬기에 이제 오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약자로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던 중에 이제 상공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본 거예요.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는 예정이 없던 일정이라던데 윤 당선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고 그가 당선 전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특히 일본의 반도체 몰락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인력 양성, 기술 유출 방지 이런 쪽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 반도체 공장, P3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헬기 타고 가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건물이냐, 이게 크다고 이제 하니까 그때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부러워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장들이 전국에 한 대여섯 개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삼성전자 이런 공장이. 하여튼 많아야겠죠. 지금 보니까 9일날 정치권하고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배현진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이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윤 당선인이 지난 7일 서울공항에서 이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제 헬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경로상에 위치한 그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시찰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 대변인에 따르니까 윤 당선인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감탄을 했대요. 감탄. 대단하다 삼성전자. 감탄을 했어. 이어서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세계 인류로 키워한다. 세계 인류로 키워내겠다. 그런 의지를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이날 또 윤 당선인의 시찰에는 이게 예전에 없던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상당 시간 상공에서 머문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하네요. 일단 깜짝 시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반도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할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입당 전인 지난해 5월이죠.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했고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목표를 제시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미국의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죠. 여기 하여튼 대만 등 그런 경쟁국들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코리아도 이제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힘을 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죠. 여기에 있는 네덜란드의 마르크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반도체 협력 확대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ASML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극자회선이죠. EUV.
EUV 노광 정비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예요. 동쪽 공급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대만 TSMC나 미국의 인텔 등 굵직한 기업들이 ASML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 줄을 서고 있다. 그 윤 당선인이 그 총리하고 그 리터 총리하고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첨단 장비 도입에도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위 경제 2분과에 제출한 그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등 그 반도체 업체들에게 TSMC와 같은 그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도 인프라 지원 중 구체적으로 연간 한 1,500명 정도 그런 수준의 그 신규 전문 인력을 그 원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그 한 해 반도체학과 졸업생이 한 650명 정도인데 650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고 현재 수도권 대학은 그 수도권 정비기업법에 따라서 입학 정원이 제한돼 있죠.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도 지난달 열린 그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반도체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윤 당선인이 반도체 및 지원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을 공약한 만큼 그 새 지원 체계는 담길 것으로 기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가 이제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일본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요. 위기의식. 일본 반도체 몰락 이유가 일본 내 우수 인력들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 주간지 그 슈칸신초의 그 인터넷밭 그 데일리 신초에서 올 초 발간해 보면은 인재 유출로 중국이나 한국이 기술을 새나갔다고 그런 기사를 게재를 해요. 그래서 이 매체도 과거에 일본 그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절반을 점유했는데 지금은 뭐 한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대만 등으로 인력 유출이 이런 참상을 가져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은 1976년부터 기술자 1000명 이상이 한국이나 대만 등으로 이직한 탓에 반도체 주도권을 뺏겼다는 그런 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양성과 함께 동시에 요구되는 사항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예요. 지난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A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 조사를 받았는데 핵심 분야의 그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현재 주요국들은 그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수출 시 국가안보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도 첨단 기술 유출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의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TSMC를 보유한 대만 정부도 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 대만 행정원이 이제 지난 2월에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경제 부문의 스파이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장 12년의 징역형 그리고 약 43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법과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 차원의 직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반도체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그 전략 자산으로 이제 인지되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제 곳간을 열어가지고 대규모 지원에 나서면서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도 지난달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관련 분야 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EU도 지금 집행위원회도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한 430억 유로의 그 투자 계획인 EU 반도체 칩법을 발표를 해요. 반면에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받겠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반도체 기업이 국내 시설 투자를 할 때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세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최종 법안에는 최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최근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액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해달라고 인수위에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한국이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파운드리에서는 선전하고 있는데
그 팹립스 쪽에서는 경쟁력이 한참 모자라요. 지금 트렌드포스에도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17개 반도체 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곳이 4곳 모두 팹립스입니다. 주로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인데 또 10대 그 팹립스 기업 중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벨, 자이링스 등 6곳이 미국이야. 그리고 미디어텍하고 노바텍, 리얼텍, 하이맥스 등 4곳은 대만이다. 그 대만 애들이 이거 팹립스 쪽이 굉장히 강해요. 보면 우리도 팹립스 쪽으로 좀 강해하는데 상당히 아직 근데 허접하죠. 국내 기업들은 그 팹립스 경쟁력은 처참하다. 결국 전 세계 팹립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5%야. 1.5%. 미국이 56.8, 대만이 20.7, 한참 못 미칩니다. 중국도 16.7%입니다. 중국도. 근데 우리는 꼴랑 1.5%다. 팹립스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쪽 분야가. 그래서 인수위 관계자는 그 윤 당선인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반도체 패권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기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했던 반도체 산업을 외교 안보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약간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발달한 미국조차 이렇게 백악관 주도로 이렇게 관련 사안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바이든 아저씨 보세요. 여기 칩 들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삼성한테만 맡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일본의 반도체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돼. 원팀. 원팀이 빨리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빨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먹고 살 것은 반도체밖에 없을 것 같아. 반도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저 영상 좀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좀 편히 쉬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댓글 인증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 질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